이 나이에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의 안정적인 삶, 다 큰 자식들. 저는 그저 평범하고 잔잔한 물결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클라이밍. 친구들과 우연히 시작한 이 운동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땀 흘리며 벽을 오르고 정상을 향해 손을 뻗을 때의 그 짜릿함. 저는 그저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뜨거운 불꽃이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제 심장을 마구 뛰게 만들고 온몸에 걷잡을 수 없는 도파민을 퍼뜨리는 멈출 수 없는 유혹이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혜주, 올해 42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 김진서는 성실한 회사원이고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너무나도 잔잔해서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한 수면처럼요. 혜주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우리 같이 취미라도 찾아볼까? 어느 날 남편 진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보다 더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고 있던 건 진서였죠. 퇴근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졸기 일쑤였고 주말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진서의 제안에 저는 반색했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친구가 몇 달 전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진서 씨, 우리 클라이밍 한번 해볼래요? 친구가 요즘 그거 한다는데 꽤 재미있대요. 클라이밍?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몸치인데 괜찮으려나? 진서는 내키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동네 클라이밍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벽을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이란. 울퉁불퉁한 홀드를 잡고 한 발 한 발 오르는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힘듦 속에서 묘한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 그리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매주 주말 클라이밍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클라이밍 강사 박준영 씨였어요. 28살, 훤칠한 키에 탄탄한 근육, 그리고 환하게 웃는 미소가 매력적인 청년이었죠. 처음엔 그저 젊고 유능한 강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준영 씨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저희를 격려해 줬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면서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땐 그저 운동하면서 생기는 감각이라고만 생각했죠. 진서는 저보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지만 준영 씨는 진서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진서가 어려워하는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잘했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 줬어요. 덕분에 진서도 클라이밍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영 씨가 저희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두 분 요즘 실력 정말 많이 늘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주말에 같이 암벽 등반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실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저와 진서는 망설임 없이 준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대자연 속에서 클라이밍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준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주말 암벽 등반은 저희 부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벽을 오르는 경험은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준영 씨는 언제나 저희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위험한 구간에서는 먼저 나서서 안전을 확보해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제 뒤에서 저를 받쳐주곤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을 때마다 제 몸은 저절로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설렘이 느껴졌죠. 진서는 준영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간혹 제가 준영 씨를 쳐다보는 시선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진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진서는 제가 준영 씨에게서 활력을 얻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순진한 믿음이 때로는 저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유혹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암벽 등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저희는 근처 작은 민박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은 2개뿐이었고 민박집 아주머니는 남편과 제가 한 방을 쓰고 준영 씨가 다른 방을 쓰라고 권하셨죠. 하지만 진서는 문득 다른 생각을 해냈습니다. 혜주 씨, 오늘 등반하느라 고생 많았지? 준영 씨도 피곤할 텐데 방을 따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준영 씨랑 같이 자는 게 어때? 방 하나는 트윈 베드고 다른 하나는 온돌방이잖아. 우리가 온돌방 쓰고 준영 씨가 트윈 베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진서의 제안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온돌방이 더 편할 거라는 이유를 댔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묘한 흥분감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진서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트윈 베드방을 3사람이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어색함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3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좁은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서는 금세 잠이 들었는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칵거렸습니다. 제 옆에는 준영 씨가 누워 있었고 그의 숨소리가 바로 제 귓가에 들려왔죠. 어둠 속에서 준영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로 포개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 위에 잔잔한 파문이 일듯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열망이 치솟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가락을 스치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깍지 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길에 온몸을 맡긴 채 제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손은 점점 더 제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고 저는 그 손길에 이끌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교감이 오갔죠.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웠던 밤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쾌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깨물어 먹는 듯한 짜릿함에 저는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서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영 씨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갈망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전보다 더 자주 클라이밍 센터를 찾았습니다.
준영 씨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려 했었고 그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시선이 얽힐 때마다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그저 운동에 열정적인 모범적인 수강생과 친절한 강사로만 봤지만 저희 둘 사이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홀드를 잡고 힘겹게 벽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땀이 나 미끄러질 뻔한 순간 준영 씨가 뒤에서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그의 강인한 팔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전히 그의 품에 안긴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혜주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면 쉬었다 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클라이밍 센터가 문을 닫은 후에도 우리는 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지금의 고민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는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섬세한 감정의 교류, 그리고 저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듯한 따뜻함. 저는 준영 씨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갈구했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죄책감은 늘 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진서의 잠든 얼굴을 볼 때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영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짜릿함과 행복감은 그 어떤 죄책감도 뛰어넘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관계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여전히 준영 씨를 좋은 동생처럼 생각했고 다른 수강생들은 제가 클라이밍에 깊이 빠져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습니다. 언제 이 비밀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동시에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진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주 씨 요즘 클라이밍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참 보기 좋네. 요즘 나랑 대화도 많아지고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진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준영 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활력이 역설적으로 진서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진서를 속이고 있었고 그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끊어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준영 씨는 저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혜주 씨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혜주 씨를 만나면서 제가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달콤한 동약 같았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기의사 같았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슬아슬함 자체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서가 갑자기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은 준영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영 씨에게서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진서에게 들키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진서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주 씨 요즘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야?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싸늘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해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클라이밍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좀 있었고. 진서는 제 말을 자르며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영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줘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지.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 휴대폰 좀 줘봐. 내가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혜주 씨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진서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혜주 씨가 요즘 너무 즐거워 보여서 괜히 내가 뭔가 소외되는 기분이었나 봐. 진서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진서의 옆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제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소리쳤고, 다른 하나는 멈출 수 없는 도파민의 유혹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제 말에 준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주 씨,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혜주 씨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혜주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절박함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은밀하게 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불안감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지만 저는 이미 그 감정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움 속에서도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저의 열정, 욕망, 그리고 저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준영 씨를 통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 자식들에게는 다정한 엄마, 그리고 준영 씨에게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 이 모든 것이 저라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오는 감옥 같기도 했습니다. 클라이밍 센터에서 저는 여전히 준영 씨와 함께 벽을 오릅니다.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 아슬아슬함 속에서 제가 얼마나 큰 도파민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때로는 제가 너무 가벼운 여자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유혹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터져나온 것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잊고 지냈던 저의 존재를 다시 깨닫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뜨거운 감정은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게 될까요?